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추목 전문가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그냥 이제 추목 전문가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왜죠? 그 남들 그 쉽다는 석화에도 추목에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옛날 부감독님이 예. 그거 가지고 약올리잖아요. 지금 계속 약점 잡아가지고 저 괴롭히잖아요. 응? 그래, 오늘은 좀 큰 나무에 도전을 합니다. 보이시죠? 네, 너무 이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침묵하기엔 아까운 나무인 것 이 나무 키가 지금 제 키하고 거의 비슷해요. 밑에 받침까지. 비슷하죠? 이 나무가 지금 살아온 세월만 해도 분에서만 생활해온 나무, 한 해도 50년? 50년 정도. 그럼 이 나무 수령은? 네? 나무 수령은? 나무 수령은 뭐 안반위에서 올라왔겠죠? 그러겠죠. 그 보니까 대충 어림 잡아서 한 5, 60년 정도 50년? 됐던 나무 같아요. 근데 아깝죠? 아깝죠. 미니 정원수. 미니 정원수? 네. 미니 정원수로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 발등 제가 찍은 겁니다. 한 15년 정도 전에 이 누구라고 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 나무를 잠시 흥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무 가격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몰라요. 400만 원이었어요, 이 나무. 지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여기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나무였는데 네. 조금 전에 왜 따냐고 나무를 왜 따냐고 막 따지러 갔다가 뒷모습을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가격이면 나갑니다. 그럴 오히려 수도 있고. 300 정도에 나가도 괜찮은 나무. 그렇게 근데- 되네요. 근데 제가 제 발등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랬느냐? 제가 상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절반값에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뒤에 상처가 좀 있더라고. 근데 열심히 물 주고 손질해 주면은 가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눈먼 사람이 와서 이거 나무 괜찮네요 하고 덜렁 집어가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영원히 제 손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100만 원 정도 또 덤핑을 할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또 그렇게 팔면 그렇게 사가도 네. 모르고 사가면 우리가 마음이 그러죠.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나무 한번 보여드리죠. 자, 나무 밑둥이 지금 정면이 아니고 측면에서 잡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지금 가지들은 어렸을 때 이 플라스틱 분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바로 고급분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을 키웠다고 해도 이 줄기하고 가지 바란스는 잘 맞지 않습니다. 위에만 맞아요, 위에만. 이렇게. 근데 이 가지를 보면은요, 고태미가 진짜 한눈에 드러납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소사 특유 그 백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석유 영합제가 별로 안 발라. 네, 석유양압제 우리 안 발랐습니다. 여기는 그 자동 관수로 물이 닿는 데가 아니고 사람이 이제 일일이 손으로 물을 주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아주 숲이도 잘 발달해 있는 속칭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봐보세요. 이 하얀 이 백소사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취목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운명으로 인도한 부분이 이렇게 뒷부분으로 오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좀 작업하기가 영상 찍기가
조금 좁은 부분이라, 자, 봐보세요. 요 부분이 손바닥만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상처가 있어요. 이 안반소사는 이게 50년이 됐어도 요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되거나 요걸로 인해서 바로 옆에 가지 하나 붙어 있죠? 요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도 요게 마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 밑에 있는 가지, 얘는 말랐어요. 그러니까 밑에 가지가 받치고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가지도,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요 가지도 현재, 마른 가지 보이죠? 여기가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나무는, 예술지기를 만나서, 아물리기는 틀렸고요. 이 밑에 또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있어요. 아유, 도대체 어디서 됐길래 앞에서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취목을 하는데, 근데 이 키워온 세월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지금의 취향을 벗어나서 전부 문인목으로 전부 취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이 세월들이 다 살아있을 테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문인목으로 해서 이 자연곡을 그대로 다 살려낼 예정입니다. 자, 제가 재발등을 다시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찍은 게 다행입니다. 뭐 이 나무 하나 가지고 우리 분재 문화를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이건 어차피 이렇게 오랜 세월 키워온 나무를 문인목으로 취목을 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받을 거니까. 근데 이 나무가 취목을 따내면은 그 나무 가치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가 이게 멀어져 있어가지고. 문인목은 멀어져도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가지를 받아낸 다음에 취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받아집니다. 안 받아져요? 이제 딱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하는데, 이 줄기의 곡을 전부 이런 줄기의 곡선을 전부 살려낼 거예요. 살려서 취목을 따놓으면은 아마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독특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목 3간도 나올 것이고, 문인목 쌍간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40개가 나와야 본전을 취하는데 그게 그만큼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소사 상처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분재를 했던,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안반 소사의 경우에는 이게 상처가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소엽소사, 벌써 이 나무 여기 씨 맺은 거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것이 이 소나무 씨앗입니다. 뭐 나무가 엄청 건강하다 보니까 나 시운이 먹었는데도 시운이 뭐지? 훨씬 더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자손 후손을 갖다가 번식시키는 열의는 아주 대단합니다. 원래 식물은 그러잖아요. 약해질수록 많이 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이파리 무서운 거 보세요. 아니, 그거 씨 심는 거. 자, 이 나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취목 대상이 요 나무입니다. 요 나무는 지금 이 나무보다도 오히려 더 키가 크죠? 키도. 근데 브로커가 있어서. 브로커가 있어도 훨씬 큽니다. 근데 이 나무는 황피입니다. 이건 분생활이 지금 20년 정도 된 나무인데, 왜 이게 취목을 따죠? 이건 상처도 그렇게 크게 없는데.
매력이 없었나 보죠. 네. 요 나무는 이 앞부분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이 앞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봐보세요. 이 앞부분이 나무를 가리다 보니까 이 줄기 흐름이 제대로 살아나지를 않아요. 맞죠? 그런데 요걸 그러면 잘라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상처가 또 엄청나게 크게 돼요. 그렇죠. 그 황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나무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황피가 활착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좀 있죠. 왜요? 예술지기 같이 실패율이 높다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해내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이 밑동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밑동을 지금 제대로 살려낼 방법이 없어서, 앞가지를 다 쳐내면 안 돼요? 작은 가지? 요런 가지들이요? 아니요. 그 옆에 작은 가지. 요 가지들? 그런 거. 이런 것들 다 잘라내버리면은 예. 또 의미가 없어요. 아니, 거기를 잘라내고 옆에를 살리면 되죠. 옆쪽으로 자꾸 가지 유도를 해서. 힘들어서 못해요. 그거 하는 게 전문가잖아요. 예. 그 하는 전문가이긴 한데, 사실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예. 자연 상태에서 황피가 되잖아요. 예. 근데 자연 상태에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지를 않았어요. 아, 그래서 황피는 황피인데, 이거 진짜 좋은 황피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취목을 해서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황피가 특성이 나타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대로 키워가지고 황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예. 우리 손자 때 황피 좋은 황피다라고 하면은 우리 손자 때나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 황피 피질이 확실히 틀리네, 다르네, 그게 선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취목을 해서 가지의 성장 속도를 높이면은 뭐라 그럴까, 나무가 황피라고 하는 특성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직 그럼 이 나무는 그 저 옆 나무에 비하면은 예. 젊은 나무네요. 그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황피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드러나고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몸쪽에도 큰 차이 드러나. 없지 않아요? 요건 자연에서 오래된 나무고, 이건 새로 뽑아낸 나무인데. 아, 그래도 아무래도 가지가 좀 기본 줄기가 더 많이 황피가 드러나죠. 문제는 이 나무가 지금 현재 상태로 멋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예. 문제. 사람도 멋있지 않은 사람들은 취목해서 새로운 개체로 만들면 좋은데, 그 그거를 문제가, 삐쭉하게 예. 길쭉하게 솟아 올라가지고 예. 그런 감이 없잖아 있어요. 자, 이 나무들 이제 앞으로 또 변화되는 모습 저 보여주세요. 알았어, 잠깐만요. 자, 이 나무는 크게 상처는 없지만은 보기 싫기 때문에 황피라고 하는 특기성은 갖는데, 나무가 전체적으로 조화도 안 이루고 자연에서 올라올 때 간 비율이 잘못돼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멋진 작품으로, 아름다운 소품으로 또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예술에서 하는 것이 자잘한 나무, 작은만한 나무만 가지고 취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황피가 이게 상당히 고가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자, 이 나무 정도를 취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돈재계 현실이 덩치값이라는 게 물론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 종종 이렇게 와서 제 저울에다가 나무를 무게 달아서 판다고 저울에다 우리가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덩치값 물론 있습니다. 또 정원수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정원수로 써도 되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예술의 총량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 추목을 따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장래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이건 이제 추목을 따려고 결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이런 황피 자체가 자연에서 나올 때, 이 사실 황피가 일반 소사의 돌연변이거든요. 그래서 피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황피, 소사 황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피질이 어떻게 갈라질지 대충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숲꽃 말라 죽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근데 추목을 따서 배양을 했을 때 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따내야지. 따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따낼 가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죠? 이게 맞는 걸까? 예, 많죠.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추목을 딸 때 가장 높게 보이는 것이 수간부잖아요. 수간부가 많습니다. 수간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점이네요. 거의 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딸 때 한두 가지만 놓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것 고려해서 이것은 추목을 따는 것이 훨씬 더 내가 그 삐쭉하게 솟은 네.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버린 이 가지, 전체적인 가지만 아니었다면 네, 추목 따는 거를 좀 반대했을 건데 네. 너무 쭉 뻗어가지고 요 선이요, 요 선. 그 선이 요 선이 쭉 뻗어가지고, 나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키를 늘리기 위해서 얘도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런 면들도 있고, 지금 아마 겨울에 작업을 하면서 가지를 축소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지들은 이제 추목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이쪽에서 따면 아마 잎이 나오겠죠. 봄철이 되면은. 그래서 요 나무, 그 다음에 솔직히 황피 대자,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조금 아까워요. 이거는 좀 50년이나 키웠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지금 거의 한 20년이 넘게 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20년이 넘게 큰 작품인데, 사실 이런 작품 좀 따내려고 그러면 아깝긴 하죠. 이게 정원수로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근데 하긴 뒤에 했었어요. 상처를 보니까 아니죠. 마음이 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하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은 흠집투성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 결정적인 실수들.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이 나무한테는 아마 추목이라고 하는 이 작업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근데 그 밑둥이, 그 나무 밑둥이 너무 아깝다니까요. 정면에서 보면은 아깝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고 이거 너무 아깝다 생각했는데 나 뒷모습을 그렇게 여러 번 보지 못해서. 뒷모습은 이제 물을 아침마다 주는 제가 이제 20년 동안 지켜본 뒷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22년 문인목, 추목소사, 그 다음에 이제 황피소사, 대자, 이게 두 개가 이제 또 해체돼요, 해체? 네, 해체됩니다. 네, 이게 생명을 또 어떻게 보면은 개체수를 늘리는 거니까. 그렇죠. 개체수를 늘리는 거니까, 생명의 숫자를 늘리는 거니까, 위로를 삼아야지. 그래야겠죠?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 올해 추목을 따고 10년 후에는 이 총합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절반 가격이라도 판다고 그랬잖아요. 200이라도. 네. 추목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합리화해서 가격을 좀 낮췄겠죠. 낮췄어. 그러면 400이라고 치더라도 이 나무들이 이제 꼭 근장 빵빵한, 그 다음에 이 나무 수피는 고템이 짱짱한 그 나무가 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아니 꼭 경제적인 가치 이거 말고라도요.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렇죠. 이 배를 감추려고 배에다 힘을 주다 보니까 제가 겁나게 힘들어요. 감독님이 배 나온다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용서해 줄게요. 용서해줘요? 네. 그럼 배 되는 거. 자, 추목을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추목을 하면서, 추목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웬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이 앉았어요. 가지마다 이렇게 까마귀들이 앉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오면은, 나무가 어디 아파서 이렇게 싸맸냐고? 많이 아프죠? 붕대를 감은 거 같아. 검은 붕대. 검은 붕대를 감은 것 같아요? 까마귀 앉은 것 같지는 않고, 까마귀 앉은 것 같기도 해요. 이 까마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앉았는데, 사실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이 잘 모릅니다. 이제 막상 떼어내고 분울림해서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죽은 가지는 죽고 또 산 가지는 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무 모양이 이제 제대로 보이겠죠. 그럴 때 과연 명품이 몇 개나 나올까요? 글쎄, 난 잘 모르죠. 몇 퍼센트나 나와요?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도 모르겠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최소한 이 나무 단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해를 거듭해 갈수록 이제 뿌리빨 좋아지면서 나무가 더 좋아지겠죠. 저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걸 기대하고 한 거죠. 그걸 기대하고 추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일부 오셔가지고 이 나무 숫자를 전부 해야 됐는데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언뜻 쓱 보니까 한 20개? 15개? 요 나무 지금 24개가 나와요. 안 보이는 저 뒤쪽도 있구나. 네. 24개가 되는데 껍질을 지금 과도하게 좀 벗겨내서 그러는지 벌써 비실비실. 저쪽에 비실비실하는 나무가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과정에서 이쪽도 비실비실하네요. 요즘 이파리가 좀 처졌어요. 좀. 이파리가 좀 많이 쳐졌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저라고 해서 100%다 성공하겠습니까? 아니 비실비실하다 그냥 시드는 거예요? 아니면 깨어나기도 해요? 시드는 수도 있고 저 많이 시든 것이 저 뒤에 하나 보이는데 그건 이제 좀 간 것 같고요. 아유 네, 왜 하여튼. 그렇게 많이 벗겼어요? 이게 적당히 사실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네. 5월 달에 추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왜 그랬어? 우리 이화영 경매사님이 네. 자기는 2월 달에 이렇게 싹이 물이 돌기 시작하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저 그래서 올해 한번 해봤어요. 저도.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소사 같은 경우는 껍질만 이렇게 벗기면 되는데 네. 이 안에가 이렇게 벗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과도하게 벗겨진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껍질 한번 벗기고 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뭔가 좀 잔여물처럼 하얀색이 아닌 것이 남거든요. 그것까지 싹싹 이쁘게 긁어냈더니 지금 이런 현상이 옵니다. 왜 그랬어요 진짜. 자, 저쪽도 마저 보여드려야지. 했으면 이렇게 큰 나무를 희생을 해서 새로운 거 지금 만들면 좀 예. 기왕이면 다 살려내야지. 자, 이 나무는 지금 다 사는 것 같습니다. 네, 황피죠. 네. 근데 이 황피는 또 분울림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고비가 있어요? 또 한 차례 고비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살려낼 수 있는 부분들은, 추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추목할 거 빼놓고 올해 다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 내년에 지워갈 안 한 것은 내년에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말을 쉽게 알아들으셔야지. 당연한 말을. 네. 그래서 이 나무도 이제,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 나무 지금 황피잖아요. 근데 이 황피가 분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껍질이 부풀어지는 것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목을 따놓고 나서 그 숲이 갈라지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이 빨리 일어나니까요. 빨리 굵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요 상태에서 황피 한번 줄기 한번 보여주시죠. 가까이 한번 확대해서 줄기 한번 보여주세요. 황피 소사임에도 불구하고 숲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잔황피라고 해야 될까? 자잘하네요. 좀 자잘한 황피인데. 자잘한 황피.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분해 추목을 해서 분해서 6, 7년 정도 되면은 그 황피 형질이 이 줄기나 바로 가지에도 나타날 거예요. 나는 오래돼서 황피가 더 드러나는 20년 이상 됐으니까요. 예, 오래돼야 늘어나는데
오래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서봐요. 얼굴이 또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애초에 목적하겠다는 대로 이 황필소사하고 이 대작 소사 두 줄을 올해의 추목소사로 결정해서 추목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응원빨이 약하니까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시들잖아요. 이건 진짜 응원빨이에요. 응원빨. 맞죠? 그런다고 해야죠. 그런다고- 그래야 응원의 댓글이 달리죠. 그래야. 그러죠. 네. 예,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은 아마 얘들이 진짜 명목 소재가 돼가지고 우리들의 분재계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마음대로 착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